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촬영하는 시간이 4월 22일 오후입니다. 바로 일주일 전에 4월 15일 그 태양절인데, 그때 그 김정은이 자기 할아버지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곳에 가서 이제 그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김정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있다가, 미국 시간으로 4월 21일 미국 그 CNN 방송이 김정은이 심장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이 잘못돼 갖고 지금 위태로운 그 위중한 상태에 있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서 뭐 하루 이틀 동안 아주 그 시끄러운 그런 주간이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바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쭉 준비를 하다가 뉴스를 잠깐 봤는데, 그 미국 폭스뉴스를 봤는데, 지금 한국에서 나오는 폭스뉴스는 가운데 그 선전이 들어가는 대신에 그 여러 가지 그 교양 프로를 뭐 한 2, 3분짜리를 이렇게 넣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시간으로 3시부터 이제 1시간 동안 그 로라 잉그램이라는 사람이 그 여자 앵커인데, 그 사람이 했던 방송을 정시간으로는 미국 시간으로 밤 한 뭐 9시 그 무렵에 하는데, 한국 시간으로 낮 오후 3시에 재방송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 대신에 교양 프로그램이 들어가는데, 그 프로가 잘못 그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 프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핵전쟁이 났을 때 그 핵전쟁은 오로지 미국 대통령이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고, 누구도 대통령의 이 권한에 대해서 도전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결정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그래서 오로지 대통령 혼자 핵전쟁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게 돼 있는 것이다라는 그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화면에 김정은이하고 김여정 사진이 딱 나오는 거예요. 얘네들이 미국을 향해서 대륙간 미사일을 쏘면은, 그러고서 그다음에 세계 지도가 나오면서 평양에서부터 미국까지 미사일이 날아오는 그림이 나오는데, 그게 날아오는 거가 뭐 35분, 40분 그 이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은 이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핵전쟁 결정하는 권리를 그 오로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이다라는 하나의 뭐 그 시사 교양 자료인데, 야, 바로 김여정하고 김정은 얼굴 두 사람이 나오고 그들이 미국을 향해 장거리 미사일 쏘는, 뭐 그거는 교양 프로기 때문에 캡처할 시간도 없이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찍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사람들이 북한 핵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상당히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김정은이 유고 상황인가, 이것이 거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한국은 금명간 그 격동의 한반도가 될 거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 제목을 김정은 유고 그리고 격동의 한반도라는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주제는 그 세계하고 중국이 한쪽 일방이고 나머지가 서방 세계 대부분이에요. 한쪽이 돼가지고 서로 지금 뭐 이 말 가지고 싸움을 시작했는데, 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 김정은 사진을 여러 장 보여주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을 공유하려고 제가 그림들을 여러 개 보여줬습니다. 김정은이 비행기 앞에서 격리하면서 지나가는데 뒤에 있는 군인은 따라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너무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다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3월 초에 김정은이 포병부대를 방문해서 박격포 쏘는 연습을 하고 잘한다고 칭찬을 했다. 현대전은 포병의 전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현대전이 어떻게 포병의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4월 11일 날 공군부대를 방문했고 미그 29 앞에서 이제 걸어가는 그런 사진들 나왔죠. 군인들은 겨울옷을 입고 있는데 김정은이는 하얀 색깔 베이지색 바지에 그 여름옷 비슷한 옷을 입고 서 있는 그 장면도 봤습니다. 다리를 벌리고 담배 피우고 있는 그 사진도 여러분이 봤고요. 그리고 4월 12일 날 최고인민회의가 있었는데, 원래 4월 10일 날 하려던 것을 이틀을 연기했는데 그날 김정은이 가지 않았다. 지금 밝혀진 바로는 4월 12일 날 바로 당일 날 수술을 하였다라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4월 11일 날 비행장 앞에서 뭐 사진 찍은 거가 전부 아닐 것이다라고 되는 것이죠. 4월 12일 날
수술을 하고 그 수술이 간단치 않은 수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을 종합해 보건데 그 4월 11일 날 비행장을 방문하고 그랬다는 것이 아무리 봐도 미심쩍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월 14일 날은 그 동해바다 그 강원도 쪽에 있는 그 문천에서 이 크루즈 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고 미그 29가 미사일도 바다를 향해서 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날 태양절 날 금수산 궁전을 참배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까지 일주일 동안 김정은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인데 우리가 그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까만 암상자라고 그랬습니다. 까만 암상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현실에 가까운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은 뭐 지금 현재 이 세계에서는 미국의 CIA라든가 미국의 DIA 그리고 그들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는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이라든가 그리고 미국 대통령, 부통령 정도는 아마 상황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정확한 얘기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제목에 김정은이 유고가 되면은 한반도에 격동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이 권력 승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갈 때도 사람들이 이거 혹시 야단이 나는 거 아니냐 그러는 그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거의 문제 없이 이제 권력이 승계가 됐죠. 왜냐하면은 후계자가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권력을 물려받은 2011년 12월 그때도 거의 확정적으로 김정은이다가 한 2, 3년 이상 후계자로서 이제 연습을 한 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연 후계자가 있느냐, 물려준다면 후계자가 있느냐. 지금 뭐 피로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김여정인데 김여정이가 권력을 안정적으로 물려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물려받기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격변이 오는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현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몇 가지 뉴스를 보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그냥 가장 그 논란의 그 원인이 된 그 CNN 기사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4월 21일 낮 11시 46분이고 뭐 미국 시간으로는 이제 그보다 한 뭐 15시간 정도 이제 더 뒤입니다. US source, North Korean leader in grave danger after surgery. 수술을 한다면 대단히 그 위태로운 위중한 상황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아주 뭐 CNN에서 이제 또 저 사람은 CNN의 간판 앵커맨이라고 마셔도 되는데 이 사람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이 처음 나오고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4월 22일 새벽 1시 44분 한 열 몇 시간 지난 후에 다시 CNN에서 그 자기네 기사를 확인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US monitoring intelligence that North Korean leader is in grave danger after surgery. 뭐 after surgery 거기 문장은 똑같은데 미국의 그 정보기관이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수술 후에 대단히 위태로운 상태다라고 CNN에서는 계속 위태로운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폭스뉴스를 보면은 위태로운 상태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고 수술을 받았는데 그 경과는 잘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 4월 15일 날, 뭐, 미국 방송이든 전 세계 방송에 다 났죠. 김정은이가 그 missing at day of the sun, 태양절을 day of the sun이라고 그럽니다. 태양의 날에 honors as nation insist no coronavirus cases. 북한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날 태양절에 김정은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뭐 뭔가 이상하다라는 그런 기사가 이제 다 났고, 그거 바로 전에 영국에서 나오는 그 이제 가디안이라는 신문이 있는데 그 가디안에 김여정, The Sister of 김정은, fast becoming his alter ego.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여정이가 김정은의 동생인데 아주 빠른 속도로 김정은을 대체할 인물이 되고 있다. 이게 바로 그 김정은한테 무언가가 생겼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유출해 볼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는 겁니다. 김여정은 그 김정일이 그 부인이 4명이었습니다. 그 4명에서 이제
애들이 6명 나왔는데 아들 셋, 딸 셋인데 그 여섯째입니다. 이 친구가. 제일 어려요. 그래갖고 1988년 9월 26일 생으로 지금 31살입니다. 31살짜리 여자가 유교 공산주의 신정체제 국가의 최고위에 오를 수 있다 없다.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김정은이 정말로 문제가 생겼다면은 바로 제가 유교 공산주의 신정체제, 그 유교라는 거는 동양적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동양 사회에서 동양의 그 가부장적 권위주의 체제에서 여자가 최고의 직책에, 그것도 전체주의 체제, 민주주의라면은 능히 가능하죠. 그런데 전체주의 체제의 최고 수장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태양절에 가지 않았다는 것은 북한식 유교 공산주의에서는 불경죄입니다. 갈 수 있는데 안 갔으면은. 그리고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의 권력의 속성이 김일성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김정은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김정은이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의 권위를 차용해서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자기가 권력 투쟁을 물론 하긴 했죠. 정권을 잡은 다음에 한 겁니다. 그거는 잡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잡은 다음에 그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투쟁을 한 것은 있지만은 거기까지 올라가는 과정의 후광은 바로 할아버지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라는 북한에서 거의 하나님격인 신격인 그 권위를 차용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의 정통성의 기반을 삼고 국가를 끌어오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할아버지 산소에 당연히 가야 되는 거죠. 그럼 거기는 산소가 아니라 아예 방부 처리해가지고 그냥 누워있는 그 모습으로 돼 있습니다. 금수산 궁전이라고 그러죠. 거기는 안 갈 수가 없는 것인데 거기를 가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 많은 관찰자들이 난리가 났던 겁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제 이것을 전부 캐모플라지 하는 겁니다. 숨기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 뭐 매일 지금 한두 시간씩 국민들하고 소통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그 브리핑을 하는데 그 할 때마다 이제 뭐 다른 질문도 나오죠. 뭐 김정은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친구가 나한테 아주 그 좋은 편지를 보냈지, 나이스 노트를 보냈지라고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나오자마자 즉각 북한 외교부 외무성 관리가 보낸 적 없다라고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이것도 북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그 장치가 지금 가동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북한이 정상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뭐 아무튼 트럼프가 그 좋은 편지 받아서 편지라고 쓰지 않고 그냥 나이스 노트라고 그랬습니다. 노트라는 건 뭐 짧은 편지겠죠. 이렇게 메모 같은 거. 그거 받았다 했는데 북한 외교 당국에서는 그런 거 보낸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정황을 봤을 때 그 우리나라 지금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국회의원이 평양이 갑자기 봉쇄됐고 그래서 분명히 무엇인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견해가 다르듯이 뭐 위태롭다라는 견해로부터 잘 모르겠다라는 견해로부터,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북한의 특이 동향이 없다. 그리고 김정은은 강원도 원산 지역에 머물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그 나온 소스들은 원산 지역이 아니라 특각, 그 묘양산에 있는 특각입니다. 그 이제 김정은, 김일성 그 일가의 병원도 있고 휴게소도 있고 휴양소가 있는 데인데 거기에서 지금 회복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기사가 맨 처음에 나왔죠. 그런데 한국 정부는 아무런 특이 동향이 없고 강원도 원산 지역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뉴스들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느낌에. 우리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으니까 바로 이 공산주의 독재 국가를 공부할 때는 이런 정말 그 맹점에 휘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깜깜해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공부를 한다, 연구를 한다 할 때 그 단어가 리서치로 되어 있습니다. 리서치라는 건 서치를 다시 한다는 뜻이죠. 다 있어요. 그거를 가서 이게 찾아보는 것이 연구하는 겁니다. 근데 아예 깜깜하기 때문에 그 학자들은 그 진리를 어떤 깜깜한 동굴이라 한다면은 학자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공부를 해서 이제 그 공부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은 쉬운 말로 해서 그 손전등을 하나 얻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손전등 가서 이렇게 비춰보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진리를 얻어내는 것이죠. 그래갖고 설명도 하고 그러는데 북한은
손전등이 비춰지지 않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깜깜해가지고 뭐가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오랫동안 북한을 그냥 관찰한다고 그러죠. 연구한다라기보다도 관찰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패턴을 이렇게 보고서 이것이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사실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판정을 하는 겁니다. 하여간 뭐 북한은 지금 우리 그냥 작동되고 있어. 그래갖고 17일 날 시리아한테 축전을 보내고 18일 날은 짐바브웨 대통령한테 축전 보내고 그리고 20일 날도 쿠바 정상에게 축전을 보냈다. 그런 기사가 그냥 북한 신문에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겉으로 보면은 평온합니다. 뭐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그 북한이라는 사회를 알기 정말 어려운데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해야 할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물어봤어요. 그 폭스뉴스의 그 브렛 바이어라는 또 유명한 기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폭스뉴스 제가 자주 보는 편이기 때문에 폭스뉴스의 브렛 바이어가 물어봤어요. 4월 12일 날 그 수술을 한 다음에 지금 뭐 이 건강이 안 좋다는 소문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 알고 있느냐 좀 뭐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트럼프가 한 말입니다. Well, these are reports that came out. 그런 그 보고가 나온 바가 있지. And we don't know. We don't know. 근데 난 몰라. 몰라를 2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알 수 없지. 그리고 자기는 김정은하고 관계가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You know, I can only say this. I wish him well.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뭐 그거 좀 괜찮았으면 좋겠어. Because if he is in the kind of condition that the reporters say, 그 보고에 바로 CNN 보고죠. 거기 나온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은 That's a very serious condition. 그 뭐 대단히 참 위중한 것인데 그렇지만 but I wish him well. 나는 그거 좀 괜찮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알고 있는 듯 하면서도 얘기를 하지 않는 뭐 그런 냄새가 이제 막 풍기고 있죠. We've had a good relationship. 예, 좋은 관계 있다. 그런 얘기 한 적 있었죠. 트럼프가 나 저 사람 좋아해 그러면은 그 사람이 당한다고. 김정은 좋아하고 시진핑 좋아한다고 한두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진핑하고 김정은한테 트럼프가 한 실제 행동은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하는 행동을 뭐 줄기차게 하고 있다고 보는데 하여간 모른다로 모르쇠로 트럼프도 일관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바로 이제 같은 날 그 폭스뉴스 보니까 미국은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해서 컨틴전시 플랜을 가지고 있다. 컨틴전시 플랜이라는 것은 위기가 왔을 때 미국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북한 급변 사태가 왔을 때 미국은 이렇게 한다는 그 계획을 컨틴전시 플랜이 있다. 이제 또 우리나라 그 뭐 언론에들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는 뉴스가 사실은 아닙니다. 당연한 거니까 미국이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해서 컨틴전시 플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뉴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겠죠. 당연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중국도 가지고 있을 거고 심지어는 일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붕괴됐을 때 일본은 어떻게 해야 된다를 일본 사람들은 가지고 있답니다. 일본 뭐 자위대라든가 이런 데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미국은 컨틴전시 플랜을 가지고 있겠죠. 우리나라는 뭐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믿겠는데 여기서 왜 컨틴전시 플랜이 중요하고 미국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뉴스로 뭐 당연히 다 아는 사실을 얘기하는가. 여기서 이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약간 델리키트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북한은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이 2018년 1월 1일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사진 아닌데 그날 1월 1일 날 김정은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난해 즉 2017년입니다. 국가 핵무력 완성으로 공화국은 되돌릴 수 없는 전쟁 억제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즉 이제 완전한 핵무기 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은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김정은 손에 핵을 누를 거냐 말 거냐가 김정은한테 달려있다라고 지가 선언을 한 겁니다. 제가 지금 미국은 컨틴전시 플랜이 있다고 그랬죠. 이 미국의 컨틴전시 플랜이 당연히 있어야 할 근거를 제공하는 이 말입니다. 거기서 그 얘기도 했어요. 김정은이는 이어서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다.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김정은이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의 위기 사태가 와서 그 핵무기를 누를 수 있는 통제권이 누구한테 가는지 막 정신없는 복잡한 상황으로 될 때 미국은 가서 그거를 미국이 장악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한다. 전쟁을 걸어오지 못하는 게 아니라 김정은이 아니라 이 핵이 누구의 손에 그 핵에 관한 코맨드 앤드 컨트롤, 영어로는 뉴클리어 코맨드 앤드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핵 통제력이 이제 누구 손에 들어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나라가 혼란할 때는 핵 통제력이 엉망이 되죠. 더군다나 미국이라든가 물론 소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서양의 핵 보유 국가가 이 신생국이 핵 보유하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하나로 그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인데, 정권이 안정돼 있을 때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인데 정권이 불안정하게 됐을 때 핵 통제력이 어느 수준에 들어가느냐, 이거는 정말로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을 김정은이가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의 위기 사태에 개입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예, 바로 이런 문제가 걸리는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이제 핵전쟁을 하는데, 정말 국가가 위기 상황이 됐을 때 대통령이 죽으면 핵전쟁을 누가 합니까? 부통령이 해야 되죠. 그래서 결코 그 두 사람은 같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가 위기가 오면은 대통령은 어디 있고 부통령은 또 이제 다른 데 숨습니다. 혹시 대통령이 위태로운 곳에 있다면 부통령은 안전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9월 11일 날 그때 9.11 사고가 날 때 대통령은 플로리다에서 초등학교 애들하고 책 읽고 있었습니다. 부시 대통령. 그때 체니 부통령은 백악관에서 자기 방에서 텔레비를 보고 있다가 곧 지하 벙커로 숨었습니다. 왜? 위험하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날아오지 않고 그 북미 방공사령부에 있는 핵전쟁이 났을 때 그 지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그 지하 시설, 거기 뭐 이 문이 세멘트 문이 뭐 1m도 넘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그래가지고 거기는 핵전쟁이 나더라도 거기 속에 들어가면 죽지 않아요. 그리고 뭐 상당 기간을 버틸 수 있는 음식, 뭐 물 이런 것이 다 있는 곳에 북미방공사령부 지하 벙커가 갖고 며칠 있다가 그리고 다시 이 백악관으로 날아온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 핵 통제력, 뉴클리어 코맨드 앤드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어느 나라든지 대단히 중요한데, 북한의 급변 사태가 왔다 일 경우에 지금 우리가 북한의 핵실력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2018년 1월 1일 날 얘기한 것을 그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최악의 상태를 가정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에서 핵 단추를 누르면 미국까지 날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대처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가 전략이라는 것은 항상 가장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하고서 대비를 하는 거, 그것이 이제 올바른 방법입니다. 최상의 상태를 가정하는 것은 그 전략이 아니에요. 그 전략은 언제라도 비관론에 근거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것이 더 안전합니다. 예, 우리가 뉴클리어 풋볼이라는 것도 제가 그 강의할 때 여러 번 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코맨드 앤드 컨트롤 시스템이에요. 지금 미국 장교가 조금 대통령이 타는 전용 헬리콥터인데 대통령이 지금 바로 앞으로 걸어가고 있을 겁니다. 저 몇십 킬로 그램 되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중령입니다. 중령 계급이. 중령급인 장교가 뒤따라가는 것이죠. 저렇게 이 국가 지도자의 안위는 국가에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지금 북한이 저런 일을 당면했는데, 북한이 핵보유 국가다. 제가 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그 뉴스 잠깐 보고서 김정은하고 김여정 사진 둘이 나오고 이들이 미국을 향해서 핵미사일을 발사하면 이게 어떻게 될 거냐. 30분 만에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해야 된다는 그런 그 상식 프로그램이 나오는 정도로 이제 지금 이것이 위험한 것이죠. 일본 산케이 신문에 난 기사인데, 산케이 신문 사설입니다. 4월 22일. 그러니까 바로 오늘 난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 문장이 나옵니다. 북한 체제는 독재자를 보호하고 독재자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북한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북한은 독재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보통 군주국가가 왕을 위해서 존재하죠.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사망 또는 재기불능이 되면 동요를 피할 수 없게 되어 체제의 붕괴와 군이 대외적으로 폭발하는 것에도 경계가 필요하다. 그렇죠. 김정은이 유고가 생기면은 재기불능이 되면은 동요가 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후계 체제가 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대가 대외적으로 폭발할지도 모른다. 권력투쟁과 그에 따른 내전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 왜?
권력 승계해가지고 이제 서로 싸우겠죠.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혼란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이 국내외를 향해 발사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렇죠. 위기 상황에서 북한의 핵시설을 억제하기 위해 관계국이 특수부대를 파견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도 안전하겠습니까? 미국도 안전하겠습니까? 바로 이럴 경우에 한반도에 엄청난 소용돌이가 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접근하고 있고 어떤 컨틴전시 플랜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심각하게 번민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일 아들이 김정은인데 김정일과 고용희가 이제 세 번째 여자쯤 됩니다. 고용희가 그 일본에서 올라간, 일본에서 제일교포가 북송됐었죠. 그때 따라갔던 사람의 딸인데 1952년생인데 52살밖에 안 됐을 때 죽었습니다. 2004년에 죽었는데 김정일의 공식적으로 네 번째 아내가 되죠. 거기서 이제 아들 둘하고 딸 하나를 낳는데 그 김정은이가 맏아들이 아닙니다. 김정은이가 둘째 아들이고 그 위에 김정철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여정이가 막내죠. 요 중에서 김정은하고 김여정이 지금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이는 뭐 맨 처음에는 김정철이가 후계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김정철이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지금 뭐 폐인이라고 보면 좀 그렇고, 김정일이가 그랬답니다. 이거는 자기가 아들 보고 얘는 너무 계집애 같아서 이건 못 쓰겠어라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은 김정은이는 뭐 어렸을 때부터 뭐 대장이라고 그러면서 다녔으니까 뭐 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후계자라고 김정일이가 생각을 하고 자기 권력의 마지막 한 몇 년 동안 김정은이를 후계자 수업을 시켰습니다. 여러분이 그 김정일의 가계도를 보는데 성혜림이가 첫 번째 뭐 결혼했던 사람을 뺏어서 이제 같이 살았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낳은 아들이 김정남입니다. 김정남이가 김정일의 맨 맏아들이에요. 요 한 2, 3년 전에 저 말레이시아에서 그 독살된 사람입니다. 그 이제 자기 배다른 동생한테 죽었죠. 그다음에 김영숙, 고용희, 김옥 해가지고 뭐 여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 바로 그 고용희가 일본에서 올라간, 뭐 얼굴도 이쁘게 생겼고 그리고 뭐 노래도 부르고 뭐 부채춤도 추고 뭐 이러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에 김정철은 81년생, 김정은이는 84년생, 그리고 김여정이는 88년생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북한이라는 이 깜깜한 정말 암상자를 뭐 한 몇십 년 쳐다봤습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북한을 연구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북한 연구자라는 말 대신에 북한 관찰자라고 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노스코리아 워처입니다. 워치하는 사람이에요. 그 저도 이제 북한을 뭐 워치를 오랫동안 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 북한에 김정일이가 가짜가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제가 저거 가짜다라고 본 사진이 저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을 볼 텐데 그 김정일이가 너무 얼굴이 깨끗하게 생겼는데 내가 그 얼굴이 깨끗하게 생겼다는 데서 가짜라고 나는 판단을 하지 않고 손을 요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 앉아 있는 사람이 클린턴이에요.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을 관둔 다음에 기자 2명이 북한에 억류돼 있어서 그 억류된 기자를 데리고 오려고 가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김정일하고 만나가지고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생긴 모습도 되게 착해 보이고 그리고 손을 이렇게 이러고 앉아 있다는 거가 나는 저 사람 가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나 나름대로. 그런데 이것이 8월 달 얘기인데 2009년 8월 달 얘기인데 한 3개월쯤 지난 다음에 미국 ABC TV가 2009년 11월 2일자 TV가 클린턴이 만난 김정일은 가짜일지도 모른다라고 방송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몇 달 있다가 그 미국에서도 뭐 마찬가지로 보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다른 사진 보면은 김정일하고 그 미국 팀하고 이제 얘기하는 장면인데 저기 클린턴하고 같이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의사인데 유심히 김정일을 진찰하는 겁니다. 진찰. 관찰을 좀 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밑에 여자 2사람이 바로 그 기자인데 뭐 북한 땅을 좀 밟았습니다. 이제 촬영한다고 뭐 이렇게 가까이 가서 하겠다고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북한 경비병한테 잡혀가가지고 좀 고생하다 나온 사람들인데 한 사람은 한국계입니다. 이 기자들 가서 데리고 나왔죠. 제가 지난주에 보여줬던 사진들입니다. 김일성이가 썼던
빵 모자를 쓰고 있는 사진, 그리고 이거는 또 포사교 훈련하는데 이 가죽 옷을 또 입고 있는 사진, 뭐 좀 연출들이 좀 이상해요. 비행기 앞을 걸어가는 사진, 비행장 앞에 서서, 이게 바로 4월 12일 날 북한 중앙통신에서 알려준 사진인데, 이 사진이 나올 때 지금 우리가 확인된 바로는 수술하고 있었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면서 무엇인가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그 느낌이 안 드는. 그리고 2019년 12월 달에 김정은이 백두산 올라갔죠. 백마 타고 올라갔는데 그 눈밭에 앉아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저 사람이 건강하지 않다가 되는 거겠죠. 그래도 자기가 그 대장이면은, 누구를 끌어가는 리더면은 그 사람들 앞에 이렇게 털썩털썩 주저앉지 않을 겁니다. 힘들어도 서 있는 것이 뭐 상식이죠, 그게 바로. 그리고 우리가 또 이 그림 보면 북한에서 그 탈출한 그 북한의 고위급이, 김정은이는 언제든지 미국이 공격할까봐 참 두려운 마음으로 살고 있다. 그 미국이 공격하는 것을 무서워해요. 그 미국은 언제든지 나는 너를 아무 때나 공격할 수 있어 하는 것을 계속 신호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뭐 솔레이만이 금년 1월 초에 솔레이만이 죽인 거는 아주 결정적인 신호죠. 그런데 그런 결정적인 신호를 받고서 이렇게 비행장에 주머니에다 이렇게 손 집어넣고 서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맞는 얘기냐라고 이제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프리벤티브 스트라이크, 선제 공격의 두려움 속에서 김정은이는 살고 있다, 이런 말들이 쭉 나오죠. 제가 아까 그 김정일이는 자기 아버지가 죽고 정권을 잡았을 때, 그때도 많은 학자들이 북한이 이제 며칠 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북한에서 안정적으로 권력이 이동되는, 뭐 우리가 이제 경험으로 알았죠. 안정적으로 권력이 넘어갔다는 것을. 여러분이 시 하나 보세요. 백두산 마루에 정일봉 솟아있고 소백수 푸른 물은 굽이쳐 흐르누나 광명성 탄생하여 어느덧 쉰돌인가 문무충여 겸비하니 모두 다 우러르네. 만민이 칭송하는 그 마음 한결같아 우렁찬 환호소리 하늘 땅을 뒤흔든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써준 시입니다. 저는 저 시가 나왔을 때, 이게 1992년 2월 16일입니다. 김정일이가 50살 되던 해에 나온 겁니다. 50살 되던 해에 80살 되는 아버지가 이제 써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밀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학자들이 김정일이가 더 센 거야, 김일성이가 더 센 거야, 지금 북한을 통치하는 게 누구야, 할아버지야 아들이야. 이 시를 보고, 이 시가 아버지가 아들한테 써준 글이라는 것을 보고서 그때 우리 뭐 동료 학자들이 아들이 더 세다라고 이제 이거가 그 한문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 시를 이렇게 다 뭐 이쁜 그 유리 과학 이렇게 싸가지고 다 돌렸대요. 집에다 걸어놓고 보라고. 이제 김정일이가 자기를 이제 신격화시키는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을 했던 겁니다. 이 정도로 안정된 상태에서 이제 권력을 물려받은 것이죠. 여기 여러분들이 그 검은 안경 쓴 친구 사진을 보는데, 김정은이한테 죽은 배다른 형 김정남입니다. 김정남이가 그 일본 기자한테 썼던 편지인데, 그 편지에 나온 얘기 잠깐 보겠습니다. 그 어린애의 표정에는 북한처럼 복잡한 나라의 후계자가 된 인간의 사명감과 진중함, 앞으로 국가 비전을 고민하는 표정 등을 전혀 읽을 수 없다. 이 세상에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인간이라면 3대 세습을 추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7년 1인 절대 권력을 2년도 못된 어린 세습 후계자가 어떻게 이어갈지 의문입니다. 내가 저걸 보고서 이 김정일의 맏아들 김정남, 저 친구가 원래 후계자였습니다. 쟤는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훨씬 세다고 보고 있구나. 가장 가까이서 본 겁니다. 37년 1인 절대 권력을, 즉 김정일이 1974년부터 1인 절대 권력이었다는 얘기예요. 김정일이가 그 김일성 대학을 나오고 그때서부터 자기 아버지를 도와주는데, 이미 1974년이 됐을 때, 즉 30살 초반에 북한 권력을 잡았다라고 그 손자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37년 동안 아버지가 1인 절대 권력을 이제 행사를 했는데, 김정은이는 2년 연습을 했다는 거 얘기입니다. 그래서 2년 하고서 어떻게 북한을 끌어가겠느냐라고, 이제 배다른 형이지만은 뭐 한 10살 이상 많죠. 71년생이고 김정은이 84년생이니까 13살 많군요. 자기 동생이
김정은이가 나라를 끌어갈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원래 우리 그 학자들이 그 무렵에는 전부 다 김정남이라고 다 후계자가 김정남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김정남이는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던 아들입니다. 심지어는 그 김정남이가 동독 공군사관학교로 유학을 갔는데 서로 전화하면서 서로 울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 김정일이가 정말 울음 섞인 목소리로 나도 너를 보고 싶다라고 얘기할 정도고, 그리고 김정남이가 어렸을 때 정말 그 한 300평쯤 되는 김정남이의 방에다가 장난감을 100만 달러어치를 사다가 주고 갖고 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그 좋아하던 아들인데 결국은 후계자로서는 이제 배다른 엄마가 다른 김정은이를 택했던 것이죠. 그런데 김정은이가 딱 권력을 잡을 때 그것이 2011년 연말입니다. 김정일이가 죽은 것이 2011년 12월 17일로 돼 있는데 그 무렵에 전 세계에서 김정은 같은 친구가 무슨 권리를 가지고서 북한의 지도자가 되느냐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보시면은 바로 2011년 12월 31일자 이코노미스트지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 앞에 표지에 이제 김정은이 특집인데 We need to talk about Kim. 그 김 씨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해놓고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김정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최악의 나라의 정권교체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단지 정권교체를 희망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김정은한테 가는 건 정권교체로 보질 않는 겁니다. 저 나라에 정권교체가 있어야 되고 김정은이 영원히 생존할 수는 없다. 어떻게 그를 교체할 것이냐에 관한 논의는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북한에 잊혀진 그리고 처절하게 살고 있는 인민들을 위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국제사회가 합의한 겁니다. 이 친구는 안 된다. 제거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아예 취임할 무렵부터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네. 김정은이가 권력은 잡았지만은 권력을 공고화하는 데는 그냥 뭐 아무런 노력 없이 저절로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니에요. 2012년 가을에 조선인민군 한 부대가 골기를 일으켰다, 쿠데타를 일으켰다 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리용호 차수를 제거했을 때 리용호 차수의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뭐 전부 다 일망타진 당했습니다. 리용호는 우리가 그 장례식 사진 여러분들이 여러 번 봤을 겁니다. 이제 이쪽에는 김정은이가 맨 앞에 서 있고 이쪽은 전부 다 양복 입은 민간인이에요. 그리고 이쪽에는 군인이 서 있는데 군인 중에 맨 앞에 서 있던 사람이 리용호 차수입니다. 그 리용호를 정말 반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 김정은이가 이제 또 처단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리용호의 부하들이 일으킨 그 사건이 2012년 가을 조선인민군 한 부대 골기 사건, 뭐 이런 거를 거치면서 김정은 권력이 강화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당 간부들이 어린 것이 설친다 이런 얘기들을 노골적으로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하고 김정일한테 같이 붙이던 호칭이 어버이 수령입니다. 어버이 수령. 그게 북한 공산주의를 유교 공산주의라고 얘기하는 어버이. 어버이 그러면 동양에서는 무조건 그래도 어버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거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김정은이는 나이가 너무 어려서 어버이 수령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끝발을 빌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어버이 수령이 될 수 없는 한계에 있었다.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 뭐겠습니까? 포악한 정치입니다. 공포 정치입니다. 내가 그래도 수령인데, 그래도 내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해가지고 정말 그 잔인하고 무서운 뭐 어린 것이 설친다라는 것에 이런 식으로 대처를 했다 하는 겁니다. 자기 고모부 죽이는 거 보세요. 고모부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고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 뭐 잠도 못 자고 술을 마셨다는 그런 얘기도 있죠. 뭐 인간인데 어떻겠습니까? 고모부를 고사총으로 쏴 죽였으니 여러분 그 고사총 그림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JPU-4라는 소련제 고사포입니다. 비행기 쏘는 포로 사람을 뭐 90발을 쏴가지고 죽였다는 그 말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권력을 잡아가면서 그냥 피해 숙청을 지속해 오는 것이죠. 현영철 대장이라는 사람이 2015년 4월 30일 날 공개 처형당했다. 별넷이 그냥 뭐 총알 수십 발 맞고 죽는 겁니다. 뭐 졸다가 죽었다라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뭐 그 외에 다른 요인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리고 현영철 대장하고 아주 가까웠던 황병서,
이 사람도 지금 뭐 어느 건물의 수위 노릇을 한다고 그러는데 현재 죽이진 않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김정은 앞에서 꿇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항상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독재가 왜 나쁘냐? 인간을 비굴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양 떨고 그러다가도 또 조금 잘못되면은 뭐 처형당하고 이러는 사회가 있고, 2015년 그러니까 권력 잡고 한 4년 지났을 텐데 뭐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총살입니다. 자라라고 여러분 거북이처럼 생긴 조그만 동물이 있습니다. 이거가 이제 북한에는 고기가 모자르니까 자라를 길러가지고 그거로 이제 단백질용으로 보충하고 그러죠. 우리 어렸을 땐 자라 먹고 그랬습니다. 자라가 물이 따뜻하거나 뭐 이렇게 이 물이 온도 틀리면 죽어요. 그런데 자라 공장을 방문했는데 수족관에 물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아서 자라가 많이 죽었다고 화가 나가지고 자라 공장 담당 지배인을 총살시켰답니다. 자라 잘못 길렀다고 지배인이 총살당하고, 이게 이제 공포정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김정은의 공포정치가 세계로 이제 알려지면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사람이 리차드 앤 하스라고 미국의 아주 정말 유명한 사람이죠.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회장입니다. 이 사람이 2014년 12월 23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쓴 글이 Time to end the North Korean threat. 북한의 위협을 종식시켜야 할 때, 김정은을 끝내야 할 때 어떻게 끝내는데 유일한 방법은 북한의 도전에 걸맞게 대응하는 것이다. 독립적 실체로서의 북한을 종식시키고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얘기들이 그냥 우리가 다시 이제 복귀해 보면은 쉬지 않고 나왔던 얘기들인 겁니다. 그리고 웬디 쇼먼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한반도 통일이 북한 비핵화를 하는 유일한 해법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바로 요 무렵에 요 얘기를 한 시점이 2015년 1월 달인데 바로 이 무렵에 오바마 대통령이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붕괴되어야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바로 국무차관보죠. 국무차관보가 나도 대통령하고 생각이 같아요. 그래서 한반도 통일이 북한 비핵화의 관건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저분은 뭐 우리가 유명한 우리나라의 대사로 와 있던 사람이죠. 크리스토퍼 힐. 저 사람이 하도 김정일하고 친하다고 그래가지고 한국의 보수적인 사람들은 저 사람을 김정힐이라고 불렀습니다. 너무 김정일이 쪽하고 가깝다 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도 뭐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크리스토퍼 힐 대사가 북한 조만간 붕괴될 것이다 라고 2015년 시카고에서 열린 국제문제협의회 강의에서 얘기를 했고, 바로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눈에 닥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정은 정권이 정말 이 레지티머시, 권위가 없이 정권을 잡았는데 이 정권이 거의 끝나가는, 뭐 무슨 이유든지 간에 뭐 지금 건강이 문제가 됐지만은 그 경제를 가진 북한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 그 정도로 목조림을 당하고 있는 북한이 버티고 있다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죠. 거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합쳐지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당면한 것이 분명한데 여기에 김정은의 건강 문제까지 겹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작년 가을 얘기입니다만은 뭐 지소미아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럴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트럼프가 항상 김정은 얘기하고 한국 얘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라는 얘기를 상당히 자주 합니다. 지켜보자. 그래서 우리들은, 학자들은 무슨 의미일까? 뭔데 지켜보자고 그럴까? 트럼프는 그냥 뭐 한마디로 말하면은 북한을 미국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북한을 미국 편으로 만드는 것이 트럼프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북한이나 한반도가 중국 편으로 되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특히 북한이라는 뭐 김정은 개인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이 정권 정치 체제를 미국 편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트럼프의 생각일 거다, 그 목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김여정이가 이제 김여정한테 권력을 이렇게 자꾸 나눠준다고 그랬는데, 김여정이가 권력을 만약 행사한다면은 그것은 적어도 김정은이가 목숨을 잃지 않은 채로 뭐 뒤에서 앉아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정말 위태로운 상황이 되고, 그리고 거의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뭐 예를 들어 식물인간이 됐다 했을 때,
이럴 때 김여정이가 북한을 지배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이유를 뭐 간단히 설명하고 지금 그 첫 번째 강의는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는 북한의 권력의 속성을 봐야 되는데, 북한 권력의 속성이 신정적 전체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정이라는 것은 김정은의 권위 가지고 정치를 한 것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원래 갓 그러면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 그 기독교 신자들이 믿는 하나님 말고 신이 많습니다. 김정은이는 신이 아니에요. 근데 김정은이로 하여금 북한을 통치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김일성이라는 신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신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정. 거기에 대해서 이 비슷한 정권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역사에. 그래서 가장 그 유명한 그 책이 칼 제이 프리드리히라는 사람이, 그 브레진스키라는 사람하고 뭐 둘 다 유명한 학자죠. 토탈리타리안 딕테이터십 앤드 오토크라시, 전체주의적 독재 체제. 오토크라시도 독재 체제죠. 전체주의 독재 정치론,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되는 그 책인데, 이 정치 체제는 정치 체제 속성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상과 태도를 장악하고 국가가 장악하는 겁니다. 사상을 타락시킴으로써 인간을 서서히 파탄시켜 나가는 그런 정치 체제예요. 오직 지도자만이 의사결정을 할 권리와 책임을 가질 뿐이다. 여기서는 한 사람이 통치를 하는데 그 한 사람의 권위는 신적 권위를 가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력을 가지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에요. 자기는 아닌데 나의 권위는, 그 옛날에 중국의 천자가 자기는 하늘과 인간 세계를 연결하는 연결점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천자, 하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바로 전체주의. 그런데 여기 이제 신정 전체주의가 오늘날의 북한 정권이죠. 거기서 그런 정권의 성격이, 이 사람들이 유명한 학자인데, 저는 저 책, 영문책을 옛날에 읽었습니다만은 지금 오늘 인용할 때는 요 책을 다시 한번 인용하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소개한 책인데, 이상우 교수가 쓰신 책인데, 책 제목이 북한 정치, 신정 체제의 진화와 작동 원리. 북한이 어떻게 신정 국가가 됐고, 그리고 이 작동 원리가 뭐냐 하는 것을 썼는데, 이 작동 원리에 따져서 봤을 때 김정은이가 김여정한테 권력을 이양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 정권의 속성 6가지가 인간 생활의 모든 국면을 규제하는 공식 이데올로기의 존재, 북한의 주체 사상이죠. 1인 지배의 유일 대중정당, 조선노동당이죠. 당과 비밀경찰에 의한 테러 체제, 아버지 아들끼리도 서로 못 믿죠. 부인도 못 믿고. 대중매체의 독점, 뭐 오늘인가 그때 뉴스 보니까 북한이 언론자유 지수에서 세계 꼴등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무장력의 독점, 뭐 누구도 권력에 대들 수가 없습니다. 전체 경제의 중앙 통제, 이 6가지가 있는 체제가 그 프리드리 교수하고 브리진스키 교수가 쓴 이 전체주의 체제의 속성인데, 북한이 그 6가지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 체제의 신종주의적 성격, 통치 권위를 조직이나 지위, 그러니까 대통령이기 때문에 권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는 인민이 지지하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자연인의 초인간적 위대성, 거기에다 연결시키는 체제를 신성, 이제 신종주의 정치 체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권위의 원천이 신성입니다. 신성. 예. 티오크라시라고 그러죠. 티오크라시. 북한의 그 신성은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에는 솔방울로 수류탄도 만들고, 그리고 축지법을 써서 매천리를 단숨에 날아갈 수도 있고, 신입니다. 신. 북한은 신정이라는 요소가 가미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전체주의와도 다르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이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걸어놓고 있는 겁니다. 김일성 사망으로도 권력 승계는 없었다. 김일성이 사망했지만은 김일성이 지배하는 겁니다. 사람은 김정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김정은이 물려받았는데 그것도 사람이 바뀐 게 아닙니다. 김일성이 통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스타일까지도 자기 할아버지 어렸을 때처럼 옷도 그렇게 입고 다니고 머리도 그렇게 자르고, 그리고 얼굴 모양, 몸 모양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체격이 크고 뚱뚱한데 자기도 그것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이 이상호 교수 책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김일성 사망으로도 권력 승계는 없었다. 신정 체제에서 권위의 승계자는 없다.
보통 사람은 신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오직 그 권위를 빌릴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것을 유훈통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김일성의 신성을 그걸 받기 위해서 김정은이는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생긴 모양까지 같이 만들었습니다. 입는 옷까지 같이 만들었는데 김여정이가 그것을 이어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 이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저는 여기에서 이제 북한 신정체제가 이제 끝난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82세까지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42년생인데 2011년이니까 이제 70세 산 거죠. 70세 채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36세인데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우리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정말 풀뿌리 먹고 유격대 하면서 어렸을 때 몸을 단련하고 그러고 살아서 그냥 80까지 살았는데 김정일이 때죠 그때. 저건 곧 죽을 거야. 하도 방탕하게 살고 음식 조절하지 않고 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술 많이 마시고. 여러분 김정은이는 항상 담배 물고 다니는 거 맞죠? 그리고 술도 포금을 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한반도 정치가 이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한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김정은이 회복을 한다 하더라도 심장병 걸린 사람이 다이나믹하게 정말 30대 중반의 그 젊은 사람으로서 행동할 수 없는 상황에 간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것 외에도 정치 경제적으로 도무지 핸들링이 불가능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 아주 위급한 상황에 왔고 여기서 심지어는 일본마저도 우리가 일본이 네가 뭔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안보와 경제 정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그러니까 우리도 간섭할 권리가 있어라고 지금 산케이 신문에 나온 겁니다. 대비하라고. 우리가 북한 문제가 일본 미국보다도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면은 우리가 북한을 이제 통일해가지고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이 되는 그런 통일을 이루어갈 수가 있을 텐데 대처를 잘 못하면은 참 황당한 상황으로 귀결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 우리가 제대로 대처해야 된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강의는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